안녕하세요. 9월 2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시장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제조업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이 금리 인하에 가속도를 붙이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이게 호재다라는 의견이 떠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이 해외에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어떤 소식인지를 좀 놓고 보도록 하자면, 지금 이 제조업 PMI는 47을 기록했는데 저번 달이 47.9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기준이 50입니다. 50 위로 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나쁜 거예요. 그렇다면 야, 이거 확실하게 이 미국의 제조업은 많이 둔화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여기서 또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서비스업 지표가 나쁘지 않게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더욱더 크게 둔화되기 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되돌리려는 연준의 노력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다? 일단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연착륙을 위해선 더 많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얘기했고요.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B컷, 예상보다 빠른 물가 하락, 고용 냉각 때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거 봐야 된다 얘기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미니의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지켜봐야 될 지표들이 있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 요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다? 일단 속도를 빠르게 하냐 느리게 하느냐 이거는 갈리고 있지만 금리 인하는 확실하게 양측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25bp를 인하하든 50bp를 인하하든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이다. 현재 위치에선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유동성이 풀린다는 건 호재인데, 이게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증시가 올해 11월, 12월 FOMC 남았거든요. 이때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 요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올라가든 작게 올라가든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니까 요 내용 최대한 잘 이용하자라는 마인드로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0.37달러로 마이너스 0.89% 하락 마감하였고요. 그리고 채권은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전쟁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외에 좀 보면 좋을 만한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친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저가 대비 20% 이상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걸 왜 가지고 왔냐? 같은 시기에 하락했던 게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그들이 반등하면 한국도 올라가게 될 가능성 높아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이 관련 기술력 높이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게 된다면 기대의 심리를 가지면서 따라가 보시는 거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역시도 마냥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테슬라 계속 역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가 요번에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었는데 모실적 전망 주가 4.9% 증가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 최대한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구나. 요거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전력 소비량이 계속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전선에 대한 판매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전선은 아직 그렇게까지 크게 올라간 건 없기 때문에 이쪽은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OLED 관련해서
LG랑 삼성 모두 투자 진행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막 엄청나게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트남에 2.4조 원 투자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수혜를 받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거 기대 한번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벌써 여기에 영향받아서 제약바이오는 한국 쪽에서 훅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 이외의 다양한 소형주들은 물론이거니와 성장주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은 꾸준하게 한번 여러분들도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오늘 좀 시끄러운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지켜줄 것만 지켜준다면 그걸 중심으로 한 번 더 이러한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핵심을 어떻게 짚으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지금 원전 너무 싸게 손실 보고 덤핑 수주한 거 아니냐 라는 의혹 제기를 현 야당에서 했다 보니까는 두산 등 팀 코리아 인원들 국감 증인 채택이 추진되고 있다 막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쪽에서 걸고 넘어지는 게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을 위해서 기업들이 손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낭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정말로 특정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이걸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주식회사이고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장 배임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몇몇은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했다라는 부분으로 엮여 들어간다라는 건데, 했을까요, 정말로? 이게 아무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특정 정당의 누군가가 밉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은 진짜 별의 별게 다 터질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걸 감내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큰 문제로 말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체코를 좀 싸게 한 데에는 후속 수주전 여기서 좀 유리하게 좀 앞서 나가려는 그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싹 다 빠그라집니다. 그러면 기껏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이 틀을 깨지게 되면 이게 어찌 보면은 진짜로 이 기업들을 망치려는 이 움직임이 아닌가. 그 어느 국가가 막 소송 있고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기업의 제품? 이런 걸 쓰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유럽이랑 이런 쪽에서 중국이랑 러시아 배제된 거 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단기적으로 이 생각이 있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덮고 넘어갈 가능성 높은 내용 아닌가.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금방 풀릴 가능성 높다. 여기에 한 손 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대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전 잘 되고 가스터빈 잘 되고 있죠. 근데 이 가스터빈이 전 세계에서 상용화를 한 국가가 5군데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만큼 이게 희귀한 기술인데 이게 다양한 부분으로 사용이 확장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공기 엔진 이런 쪽인데 지금 우주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에도 요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 엔진 개발 협력, 이게 잘 되면, 이야, 이것도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주 관련되어 있는 부품의 단가는 정말 비쌉니다. 그리고 이 위성을 지금 굉장히 많이 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도 엄청 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잘만 되면 해상 풍력보다 이쪽의 비중이 조금 더 커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오는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내용은 있겠지만은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꾸준하게 쌓이고 있다. 이 정도로 이게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가격에서 수급과 차트를 보면 수급은 외국인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연기금도 많이 사고 있죠. 유지만 된다면은 현재 위치 나쁠 거 없다라는 거 하나 볼 수 있고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온다면 기대감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상황에서 이 지지라인 가장 좋은 건 21선 위에 있는 거. 물론 121선 위도 좋긴 한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봤을 때 베스트 정도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올라간다면 어디를 돌파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61선 꾸준하게 돌파가 안 나오고 있죠. 예, 여기가 핵심입니다. 과거에도 이 구간을 돌파할 때마다 비슷한 케이스에서 이 반등이 굉장히 많이 된 이러한 전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된 구간이니까 쉽게 뚫지를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렇게 짚어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위에서 버티게 된다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61선 위에서 버티게 되면 추세가 요런 식으로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보기 좋은 거죠. 했을 때 첫 번째 저항 라인 예상되는 구간은 어디다? 21,000원 언저리. 왜? 물려있는 개미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 소화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근데 수급과 같이 봤더니 소화가 잘 돼? 그럼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비슷한 구간이 23,500원인데 이건 좀 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이런 포인트만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짚으며 전략 계속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총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첫 번째 나오는 뉴스 단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낭설이라 생각한다 이건 진짜로.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그러면은 바로 배임 이슈 뜬다. 이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을 밀어준다.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에는 외국 기간 봐야 되고 지지라인 21선 올라갔을 때에는 60일을 돌파해야지 위에 있는 21,000원 여기 기대하기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그대로 23,500원 요 언저리까지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시원해지고 있는데 쾌적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